유가증권입니다. 원래는 되게 복잡한 주제인데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그 세무 2급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채권이랑 주식을 말을 해요. 채권과 주식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으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하면 그냥 주식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괜히 좀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남의 회사 주식을 살 거예요. 남의 회사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럼 이게 목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주식이라는 답이 있으면 질문은 what이 될 거예요. 너 그거 뭐야? 라고 하면 주식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들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궁금해해요. 왜? 그래서 그 주요한 목적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세 개인데 나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밑에 뭐 찾아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증권. 일단 시험에 나온 건 이 두 개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름에서 일단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단기 매매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타 치겠다는 거죠. 사서 오르면 바로 팔겠다. 뭐 스캘핑이라고 해서 초 단위로 사고 파는 것도 있죠. 뭐 저도 옛날에 그 주식을 좀 하다가 그만둔 계기가 옛날에 그냥 취미로 나도 주식 해볼까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55,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냥 한 100주만 사보자 해서 100주를 샀거든요. 그러면 뭐 550인가? 이렇게 했는데 2주 뒤에 6만원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잖아요. 바로 팔았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50만원 벌어서 좋겠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 1억 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벌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이제 주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뭐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초 단위로 사고 팔고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1억 주 해봐요. 그러면 한 틱이 100원이거든요. 그럼 100원에 1억 하면 100억 버는 거죠 1초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 있지? 생각이 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단기 매매 증권. 단타 치겠다. 단기 매매 증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타 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항상 전제를 이렇게 까셔야 돼요. 우리는 제조업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주주들은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서 막 잘 팔고 그런 걸 원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주식 사서 막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단타용 주식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만들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수업용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그럼 단타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사실 이 매도 가능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주식을 사는 걸 매수라 그러죠. 파는 걸 매도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매도 가능은 팔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 뭐 안경, 차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죠. 팔 수 있죠. 근데 안 파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차를 부를 때 이 내 차는 팔 수 있는 차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르죠. 왜냐면 당연하니까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단기 매매 증권도 엄밀히 말하면 매도 가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러니까 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붙인 거예요. 증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애가 있구나.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분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인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타. 그러면 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AND 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함수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거말도 많이 했었는데 조건이 한 개면 그거를 충족하냐 못하냐 그걸로 끝나요. 근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 그게 중요해져요. 그럼 지금은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만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상장 주식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장성이 왜 있어야 될까? 자, 이름 보시면 단기 매매죠. 그럼 여러분은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 되죠. 근데 이게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팔아? 어떻게 사?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다 아시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으로 단타 칠 수 있죠. 왜냐면 사려면 바로 살 수 있고 팔려면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여기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시장성이 있다, 상장 주식이다. 참고로 상장은 장이 시장이잖아요. 그 상자가 윗상자거든요.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바우 시장 가서 뭐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상장인 거예요. 내가 갖다 팔려고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단타 치고 싶어도 단타가 안 쳐지잖아요. 내 주식을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태입니다. 상태. 시장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냐. 자, 두 번째는 내 의지. 단타를 치고 싶느냐 안 치고 싶느냐. 단기 매매 목적. 목적이 단기 매매여야 하겠죠. 단기 매매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각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응용할 수 있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면 매도 가는 증권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되는지 상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시장성이 없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면 비상장 주식, 보통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거래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단기 매매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상황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나는 맨날 팔고 싶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는 증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첫 번째가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매도 가는 증권이 되잖아요. 근데 또 성격이 있는데 우리는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회계에서는 보통 단기 1년 보고 장기 1년 넘어서 보는데 여기서 단기 매매 목적은 갖고 있죠? 그럼 내 의지는 단기에 팔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러면 임자 만나면 바로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힘들긴 해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예 안 배웠죠.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유동자산은 단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동이라는 글자가 단기랑 같은 뜻이 되는데 그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흐르는 거. 동은 움직일 동. 그러니까 좀 움직이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느낌. 그래서 단기를 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게 나는 단기 매매 목적을 갖고는 있죠. 상황이 안 받쳐줄 뿐. 그럼 내 마음은 단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쳐주긴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유동자산이긴 해요. 얘는 당연히 유동자산이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상황도 받쳐주고 난 단타를 칠 거니까 유동자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보고 1번이 안 따라줬다 그러면 유동자산인 매도 가능 증권이 됐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성이 있죠.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뭐 굳이 단타를 치나 그냥 좀 갖고 있어 볼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단타 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시장성은 있지만 이제 단기 매매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2번이 충족이 안 되면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단타 칠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비유동자산은 장기입니다. 장기. 유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인지 구분하는 거. 그러면 둘 다 충족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 쓰시면 되고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가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쓰시면 된다. 이게 우리 수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답을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맨 밑에 문제 한번 보실래요? 10페이지 8번 있죠? 자, 10페이지 8번 한번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나 한번 볼까요? 장기 매매 목적이니까 2번이 틀렸죠. 그럼 2번이 틀렸으니까 비유동 자산으로 빠지죠. 근데 보시면 답이 매도 가능 증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178 보이시죠? 여기다 표시해서 비유동 자산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178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178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컴퓨터로 입력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딱 치면 2개 나와요. 왜 2개 나올까요? 유동 비유동 나오겠지. 그러면 계정 과목마다 코드 번호가 옆에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있으면 둘이 다르겠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거 잘못 찍어도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숫자 모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있죠. 근데 이름이 똑같은데 코드 번호만 다른 거예요. 얘가 숫자가 작습니다. 얘가 숫자가 큽니다. 전 번호 몰라요. 번호를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치면 숫자 2개 다른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랑 큰 거랑 2개 있겠죠. 근데 보통 작은 게 위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틀렸어요. 내려서 엔터 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178을 외울 필요는 없죠. 2개 비교해서 뭐가 큰지만 아시면 된다고.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굳이 컴퓨터 키면 더 오래 걸려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엔터 치면 안 돼요. 한 칸 내려서 엔터 치기. 그리고 참고로
매도 가능 증권이 답이 숫자 작은 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서 엔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사리분별 없이 그러셔도 돼요. 자, 일단 확실한 건 제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별거 없네. 그럼 답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0페이지 1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 자, 2번 충족했죠? 표시해두세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표시해두세요. 그럼 한 개 충족. 자, 두 번째 시장성 있는 표시하고 엔드로 충족됐죠? 단기 매매 증권이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번호가 안 붙어 있죠.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한 개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굳이 번호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했다. 두 개 곱하면 250만 원이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00주 곱하기 25,000원 250만 원 자산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가 5만 원이 붙었대요. 수수료 비용 900번이 붙어있네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900번은 영업 외 비용이죠.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 주식 살 때 수수료 내고 있으면 그 영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900번. 헛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5만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돈은 255만원 낸 거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뭐 그냥 별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번이랑 8번을 구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번 보고 아,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네. 근데 8번은 장기 투자 목적 매도 가능 증권이네. 이 정도 구분하실 수 있죠.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사는 거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엄청 잘 나옵니다. 엄청. 그래서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고치는 문제인데 수정 전이 단기 매매 증권이 1212만 원이 붙어 있고, 수정 후를 보시면 1200만 원이랑 12만 원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정 후가 정답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리는데, 그 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다 자산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 있죠? 전부 다 취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엄마 뱃속에서 갖고 온 거 없죠? 전부 다 취득하셨죠? 그러니까 자산은 반드시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납득이 가시죠? 전부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굳이 따지면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취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입, 두 번째는 제조. 내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사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그럼 이때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대 비용,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으로 옷을 산다고 해볼게요. 10만원짜리 옷을 사고 싶어. 그럼 자산이 되겠죠. 10만원짜리 비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10만원짜리를 사는데 10만원짜리 택배를 그냥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배송비를 또 내라 그래요. 5,000원 내래 나보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옷을 사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입고 싶죠. 그러면 입으려면 내 코앞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배송비를 안 내면 난 이걸 코앞에 갖다 놓을 수가 없네. 그러면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돈. 이 5,000원 안 내면 55 나발이고 없죠. 그러니까 이 5,000원은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면, 만약에 이게 바지예요. 바지를 샀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바지를 딱 맞게 입고 싶어요. 그럼 이게 목적 적합하게 되려면 또 수선을 해야겠죠. 길이를. 그럼 수선하는데 또 뭐 5,000원 들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은 10만 원짜리 바지를 샀는데 이거 사느라 배송비 5천 원 냈고 수선비도 5천 원 냈어요. 자, 이걸 입고 나갔어요. 친구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그거 바지 예쁘다. 얼마야? 11만 원이죠. 왜냐면 여러분은 이 바지를 지금 만드는데 11만 원 썼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맞죠? 막 엄청 막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럼 이 바지는 11만 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11만 원 썼으니까. 자, 근데 단기매매증권 보세요. 이 주식을 살 때 수수료 안 내면 안 되죠. 수수료 안 내면 플랫폼에서 나한테 주식을 안 줄 건데, 그럼 이거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근데 왜 안 더했지? 얘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써주세요. 유일한 예외.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수료 비용 984 있죠? 여기다 유일한 예외라고 써주세요. 그냥 예외 말고 유일한 예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유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자산을 계속 배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뭐 자산을 샀다, 뭐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아예 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뭐 샀다 그러면 이거부터 생각해요. 단기매매증권인가? 단기매매증권인가? 이거부터 생각해. 그럼 맞대. 그럼 예외대로 처리해요. 아니래. 원칙대로 하세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단기매매증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뭐 샀다. 단기매매증권인가? 그렇다. 예외네? 그럼 얘는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리고 8번으로 가보세요. 자, 8번입니다. 그럼 8번은 또 알고리즘을 켜보세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단기매매 증권인가? 아니죠. 그러면 수수료 지금 11만 5천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수수료 어떡하죠? 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 취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시험 잘 내지. 유일한 예외니까. 근데 이거 틀리기도 힘듭니다. 너무 많이 내서 기출문제 푸실 때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왜 내는지는 아시겠죠?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서 내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시험에 잘 나오고 1번이랑 8번이랑 비교해서 세트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단기매매증권 취득 이것만 좀 알려드렸어요. 1번 문제만 풀어봤고요. 요거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그냥 그 백지에다가 없는 거를 새로 이제 푸는 거였어요. 뭐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해보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산은 항상 취득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데, 네, 이 자산을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자산을 배우실 건데 한국에 배우는 거 아니겠죠. 뭐 여러 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말고 아닌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턴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편안한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을 알고리즘을 짤 때 단기매매증권이면 예외고, 그럼 이게 아니면 원칙대로 가니까. 근데 예외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바꿔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한 개니까 이걸 빼놓고 나머지는 원칙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예외가 뭐였냐면 취득 부대 비용.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옷 살 때 그 택배비 같은 것들.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을
해당 자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하고요. 900번 수수료 비용.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억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살 때 수수료가 들어가면 900번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 게 그냥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인데 그 비용 말씀드렸죠? 비용이 500, 800, 900 이렇게 세 개 있는데 500은 제조원가였고요. 800은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영업비용이고요.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러니까 돈을 벌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돈, 영업비용이고, 근데 이 900번 같은 경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빼버린 거죠.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지금 주식으로 단타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우리 영업과 전혀 관련 없죠. 그래서 900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회사 있죠.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그 자기의 본업이잖아요. 그럼 그 증권회사에서는 수수료를 900번으로 하지 않겠죠. 자기 영업 수수료로 빼겠죠.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면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자산은 전부 다 이 취득 부대 비용을 자산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매매 증권이 아닌 자산에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 빼고 나머지 다른 자산들은 취득 부대 비용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쉽죠.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이 아닌 거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개 한 개 다 외워야 돼요. 어디다 붙인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단기매매 증권 아니네? 그냥 붙여볼까? 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0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2번 문제도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이미 문제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정전을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이 1212만 원으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줘놓고 제대로 고쳐봐라 이거예요. 그럼 수수료 12만 원이 붙어 있는 게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고치고 수수료 비용 900번을 추가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예 백지에다 쓰는 게 1번 문제고 잘못된 문제를 고치는 게 2번 문제. 여러분은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평가로 갈 거예요. 평가. 이제 3번부터는 평가인데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 어떤 자산인지 성격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단기 매매를 할 거거든요. 단기 매매. 그러면 이 말은 짧은 기간에 사고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이득을 노리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업인 우리랑은 맞지 않는 건데 그냥 수험에선 좀 중요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주제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취득을 해야겠죠. 당연히 사야 팔죠. 그러면 샀으니까 나중에 팔겠죠. 시세 오르면. 나중에 처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는 건 아시겠죠? 이름에 매가 있으니까. 근데 이 중간에 12월 31일이 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1일에 샀는데 내가 이거를 1월 1일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필연적으로 12월 31일이 껴있죠. 그럼 이때는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로 한번 보시면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격을 보니까 기말 현재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지금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팩트는 1000만 원에 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에 지금 샀고 나는 아직 팔 생각은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12월 31일이 된 거죠. 그럼 이때 보고해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만들어서 보고해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샀었다고 해서 1,000만 원에 샀어요라고 보고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면 그땐 1,000만 원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얼마일지 모르죠. 그러면 오늘 가격으로 바꿔서 보고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산 것도 팩트지만 지금 가격으로 바뀐 이 가격이 사실은 정확한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지금 1,250만 원이 돼 있다.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샀을 때 1,000만 원은 적어놨겠죠, 정부에. 그럼 1,000만 원은 이미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1,250만 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50만 원을 더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예요. 12월 31일 가격으로 최신화시키는 게 평가입니다. 왜냐면 왜 12월 31일에 평가를 하냐? 이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은 무조건 다 최신화시키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오늘 기준으로 다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이 차변에 250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단기매매증권 2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의 증가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자산이 올랐다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쪽에 오는 게 평가이익이잖아요. 평가이익 어쨌든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답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산수죠. 엄청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 수익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50만 원 이게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뭐 별로 이상한 거 없죠. 그냥 250 자산 올랐고 기분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평가에 좀 표시를 좀 해도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막 깊은 논리까지는 좀 그렇고 원래 이게 세무이급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좀 논리적인 그 메커니즘 구조만.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액이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1,00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맨날 주식 보고 있겠죠. 오늘 얼마지? 떨어졌나? 올랐나? 보고 있겠죠? 그러면 그게 평가예요. 그럼 여러분은 볼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맨날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죠. 보고 하는 날의 평가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12월 31일에 한 번만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처분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둘이 같은지 생각해봐요.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오늘 보니까 1,250만 원이 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000만 원에 산 걸 오늘 1,250에 팔았다. 같지 않죠? 그럼 어떻게 구분되냐면,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250이 됐어요. 그럼 친구한테 카톡해. 야, 나 250 벌었다. 이러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250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250 현금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평가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팔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평가는 미실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회계는 체계적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야.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250을 보여주면 실현된 걸로 볼게. 그러면 판 사람은 어때요? 250만 원 보여줄 수 있죠? 그럼 그거 보면 아 그건 실현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처분은 진짜로 돈을 버는 겁니다. 실현됐기 때문에. 실현됐다라는 건 진짜로 이득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를 900에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 손해본 것도 실현된 거죠? 그럼 그건 손실이 되겠고 지금은 이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수익과 비용으로 잡아요.
처분을 하면 수익과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비싸게 팔면 수익이고 싸게 팔면 비용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평가가. 자, 재무상태표 그렸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식 가격 250 올랐죠? 평가를 하든 처분을 하든 250이 오른 건 팩트예요. 주식 가격이 올라도 오른 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산이 느는 방향이 두 개라 그랬죠. 위로 늘 수도 있고 아래로 늘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주식 가격이 250이 늘었는데 부채가 늘 리는 없죠. 그러니까 아래로 늘어야겠죠. 자산이 느는데 안 갚아도 되는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만 보고 생각해봐요. 자산이 늘었을 때는 부채가 늘거나 자본이 느는 거라고. 맞죠? 근데 특이하게 진짜 팔았으면 돈을 벌었으니까 수익이고 진짜 팔았으면 돈을 잃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진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자본으로 해야 돼요. 평가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시는데 지금은.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그러니까 평가는 가짜구나. 이 정도. 가짜로 돈을 번 거구나. 그래서 임시로 자본에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넣어놓거나 자본에서 빼놓거나 이런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수익은 자본 플러스 비용은 자본 마이너스 이렇게 대응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당연히 원칙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3번 문제 보고 있죠? 평가 이익에다 제가 뭐라고 불러드렸죠? 수익이라고 적어드렸죠? 이상하죠? 예외라고 또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가짜인데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도 수익으로 잡는 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는 1번부터 이상했어요.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예외라고. 취득도 예외로 해버리잖아요. 수수료 따로 비용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평가도 자본인데 수익 비용 처리해버리죠. 이것도 이거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좀 납득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단타예요. 치고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에 사서 한 10만 원만 먹어볼게요. 1010만 원에 빠질 생각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수익률 괜찮죠? 1% 먹는 거니까 이거를 하루 만에 한다고 하면 괜찮은 수익률이죠? 1%면 그럼 이걸 하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죠? 들어가죠? 근데 지금 단타를 칠 때 생명은 뭐냐면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을 먹는 거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나왔는가. 근데 이거 들어갈 때 수수료 들어간 거를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빠져 있어라. 희석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얘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거지. 나는 1000에 들어가서 얼마에 나가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수수료를 뺀다고 할게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처분이 아니라 평가라고 해볼까요? 오늘 받는데 1010만 원이에요. 근데 원래 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팔 거 아니냐 너. 어차피 곧 팔 거 아니야? 어차피 곧 팔 거니까 그냥 팔았다고 해버려.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단타라는 사실 때문에 다 예외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팩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도 예외, 평가할 때도 예외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 보신 분 자료가 없으시구나. 잠깐 그러면 한 장만 좀 출력을 저번 시간에 드렸던 거여가지고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왜 있으시죠?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10페이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할 거는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페이지까지는 제가 저번에 올려놔서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예외만 배우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10번에 04번 문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원가가 560만 원. 그리고 결산일 공정가치는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오늘이 지금 결산일이고 오늘의 공정가치가 540만 원이다. 참고로 공정가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공정가치는 시가라고 번역하시면 되거든요. 시가는 아시죠?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시가 이렇게 써 있죠? 좀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것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공정 있죠? 공정하다라는 뜻은 아시죠? 공평하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영어로 치면은 뭐 영어로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전공에서는 페어 밸류라고 하는데 그 페어 플레이 하자 할 때 그 페어예요. 공정한 경기 하자 할 때. 그러면 왜 이게 시가가 공정가치냐면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거래를 했다는 거는 둘 다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예요. 공정하니까 시가가 됐다 이거지. 근데 주로 세법에서는 시가란 말을 쓰고요. 회계에선 공정가치란 말을 써요. 같은 걸 가지고.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00만 원이 떨어졌군요, 지금. 그냥 화살표만 하시면 돼요. 5,600에서 5,400으로 화살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200을 빼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대변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200을 일단 뺐는데 사실 이건 진짜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자본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한 애죠. 단타 칠 거니까 어차피 너 이 금액에 팔았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평가 손실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부하기는 편합니다. 이게 얘도 비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 될 거고 평가 손실은 비용이 될 건데 얘도 예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는 몰라도 이게 예외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좀 그때그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말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분계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외인지 원칙인지. 근데 말 문제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은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는 처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분, 아니 취득, 쓰다 말았네.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이 평가는요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12월 1일에 사서 12월 2일에 팔 수도 있죠. 그럼 평가를 하나요? 안 하죠? 12월 31일 안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있는 문제를 내겠죠. 내고 싶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취득은 첫 번째에서 끝냈고 1번, 2번에서 했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처분해야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처분을 봅시다. 좀 제목을 따로따로 달아주셔도 좋겠죠? 1번 위에는 취득, 3번 위에는 평가, 5번 위에는 처분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적어두시면 복습할 때 구분이 잘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셋 다 시험에 나옵니다. 회차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2년 동안 기출문제 가지고 일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처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처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현된 거죠? 그럼 얘는 더 비싸게 팔았으면 수익일 거고 더 싸게 팔았으면 비용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가 아니고 그냥 원칙대로 가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쪽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5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처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처분 표시해 주세요. 처분. 지금 나 주식 팔고 있다. 처분. 그리고 박스, 길게 박스 하나 있죠. 여기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취득 시 거래 수수료 돼 있죠. 취득 표시할게요. 이 둘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둘이 상관없어요. 옛날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옛날에 주식 살 때 수수료 35,000원 내고 그랬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지금 처분할 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팔아볼게요. 자, 그러면 팔면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변으로 가는 건 정해진 거죠. 얼마짜리든지 나갑니다. 문제는 얼마짜리냐가 문제겠죠. 그럼 지금 그 장부에 써진 금액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장부에 써진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부에 얼마에 써 있나? 그럼 이 문제에서는 취득을 지금 5번 문제 보시면 오늘이 10월 16일이죠. 그리고 5월 3일에 주식을 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중간에 12월 31일 없었죠. 그럼 평가가 없이 처분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7,000원. 그럼 이걸 7,000원에 5,000주를 샀으면 곱하면 3,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3,5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취득 원가가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 금액을 적었을 테니까. 자, 근데 아까 풀었던 문제 03번으로 잠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03번 문제는 12월 31일에 평가하는 문제죠. 네, 03번은 1,000만 원에 샀다고 돼 있죠. 그럼 얘도 처음에 샀을 때 장부에 1,000만 원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250만 원을 더 적었죠. 그럼 이걸 적고 난 후에 장부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1,250만 원이라고 써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에서 장부 금액을 찾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평가를 한 적이 없으면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가액이겠죠? 근데 평가를 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 후에 금액이 장부에 써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뭐 그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러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장부 금액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장부 금액이 계속 바뀌니까. 절대 불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원래 옛날에 시험 어렵게 나올 땐 이것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취득 원가가 있겠죠? 참고로 앞으로 보시면 원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셨죠? 원가. 근데 원가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들어는 봤는데 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쓴 돈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충 다 맞으니까 약간 야매긴 한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본전도 못 뽑고 팔아요. 뭐 미치고 장사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원가보다 싸게 팔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쓴 돈보다 싸게 판다는 소리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 그런 말 들으면 그럼 집에서 노시지 왜 팔고 계시냐 그러거든요.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취득원가는 뭐예요? 내가 이걸 취득하는데 쓴 돈.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단기 매매 증권 빼고 다 더한다 그랬죠. 취득 부대 비용을. 그래서 뭐 예를 들었던 게 옷을 10만 원짜리 사는데 내가 이거 택배비 5천 원 냈다. 그럼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쓴 돈 10만 5천 원이 쓴 돈이죠. 그럼 이게 취득 원가다 이거예요.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취득 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취득했으니까 요걸 장부 금액으로 해놨겠죠. 그럼 이때는 취득한 순간은 어때요? 취득 원가가 곧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월 31일이 되죠. 그럼 이때 가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에 공정가치 있죠? 그럼 어쨌든 이 금액으로 바꿔줬죠 지금. 그럼 이제 얘가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장부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대통령 바뀌듯이 꼭 바뀌겠죠 또. 하여튼 장부 금액은 약간 대통령이라는 직책이야. 장부 금액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였다가 얘로 바뀌죠. 그럼 또 12월 31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뀌겠지. 근데 장부 금액이라는 무조건 있다고요. 근데 누구냐가 문제인 거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안 중요한데 나중에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취득 원가랑 장부 금액을 다 따져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안 따져도 되니까요. 다행히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서 이 정도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에서는 3,500만 원 취득 원가가 그대로 장부 금액인 거죠. 평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3,500만 원을 빼주세요. 일단 갖고 있던 거 다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얼마를 받지? 생각해보니 한 개당 그냥 3,700이라고 말을 해주네요. 답을 아주 쉽게 주려고 보통 예금 3,700. 이건 내가 샀던 거 장부 금액 주고 그리고 받은 돈 쓰고. 이때 이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3,500짜리 줬죠. 그리고 3,700 받았죠. 그럼 이 두 개를 퉁치면 결국 200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순자산이라 그래요. 3,500 줬지만 3,700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자산 200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럼 순자산 200이 늘었으니까 그게 곧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처분 이익으로 가야겠죠. 마지막 금액은 적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사항입니다. 처분 이익은 처분이니까 수익입니다. 얘는 원칙이 맞습니다.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데 그냥 평가만 해도 이런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문제인데 그럼 이 05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사실 제가 답을 알려드리니까 쉬운데 뭐가 핵심이겠어요? 수수료를 말을 했죠. 그 수수료는 살 때 비용 처리하고 끝냈겠죠. 그러니까 이 취득 시 거래 수수료 참고하실 분은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35,000원 있잖아요. 이게 01번에 5만원 이렇게 화살표 해주세요. 01번에 수수료 비용 984 5만원 있죠? 거기다 화살표를 해놔요. 그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1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 수수료를 괜히 알려주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 쓰라고. 근데 쓸 필요 없죠. 그래서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 거래 수수료는 처분할 때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장부 금액 8,000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답을 쉽게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 장부 금액을 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05번 문제는 어때요? 취득가액만 알려줬죠. 이 취득가액이 장부 금액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06번 같은 경우는 장부 금액이라고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 가격으로 바뀌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굳이 디테일 따지면. 그럼 어쨌든 이거를 또 해볼게요. 8,000원의 장부 금액으로 돼 있는 거를 500주를 줬어요. 그럼 곱하면 500주 곱하기 8,000원 하면 400만 원이죠. 왁구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400. 단기매매증권 400이 빠집니다. 그럼 돈을 받겠죠, 파니까. 그러니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차변의 보통예금인 건 안 변해요. 돈만 변하겠죠, 금액만. 그럼 이번에는 처분 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럼 500주를 팔았으니까 500주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답이 다 적혀 있잖아요. 이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써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기매매증권 400만 원은 어떻게 써야겠어요? 500주 곱하기 8,000원 이렇게 써놔야지. 그래야 다음번에 볼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수업 들은 의미가 없잖아. 답만 써 있는 거는 뽑으면 되는데 그냥. 자, 그리고 차변이 중요해요. 차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500주를 판 건 똑같죠? 그러면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나 500주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500주 곱하기 10,000원이 돼야 되죠. 근데 수수료 25만 원 빼가잖아요. 저기 플랫폼에서 영문에서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두셔야 됩니다. 500주 곱하기 10,000원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써두셔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 가격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 500에서 25만 원이 빠져버리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400짜리 주식을 500에 팔았다 이거죠. 수수료 없으면. 그러면 처분이익은 100이죠 원래. 이렇게 되면 깔끔하거든요. 400, 500, 100. 근데 수수료를 갖고 가잖아요. 실제로 증권거래세도 떼야 되죠. 주식 팔면. 그럼 이 25만 원을 빼갔어요. 그러면 원래 500, 500으로 차대변이 맞았었죠. 근데 500에서 25만 원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차변은 475만 원이야. 그러면 대변도 475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25만 원을 어디서 뺄까요? 이익에서 빼야지. 100만 원 좋았다가 수수료 때문에 25만 원 조졌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수수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을 깎아먹는 거지. 따로 비용 잡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답을 냅두는 게 아니라 굳이 500 빼기 25만 원, 100 빼기 25만 원을 써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한 문제만. 이게 끝인가? 아니다. 이 페이지까지 끝낼게요. 애매하게 끝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분은 이런 느낌입니다. 처분은 그러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반대도 해볼까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번 반대도 해볼게요. 제가 만들어서 그 빈 종이 있으면 좀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00짜리를 400에 팔아볼까? 500짜리를 400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이 막 금액 바꾸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그렇게 문제 낼 거 아닙니까? 한 문제 갖고 바꿔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짜리를 400에 한번 팔아보자. 수수료는 똑같이 25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왁구를 잡아요. 500짜리를 400에 팔아서 기분이 안 좋죠 지금. 그럼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100만 원.
실현됐으니까 비용이고요. 자, 근데 이미 기분이 안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또 수수료 떼가고 증권거래세 내고 25만 원 나갔어요. 자, 지금 기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죠? 자, 이제 보세요. 원래 500이었죠. 근데 500인데 25만 원 뺐죠? 여기서 뺄까? 아니죠? 자, 그럼 500을 유지하고 얘도 500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이 25만 원 뺀 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기에 다시 더해줘야 아다리가 맞죠? 그래야 500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기분이 나빴는데 더 안 좋아졌죠? 수수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아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빼줬잖아요. 근데 얘는 둘이니까 어때? 얘로 보내줄 수 있잖아. 이런 원리인 겁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으로 끝내면 아쉽다. 꼭 응용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 푸실 때는 바로 총액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수료를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로 구하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풀어야지. 근데 결과는 계산기 두드려서 그것만 적는 거지. 이거 보고 계산기 두드리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8번을 한번 미리 좀 보면은 7번은 이제 쉬운 건데 8번 보시면 8번은 1번이랑 제가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매매증권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단기매매증권이 된 이유 아시죠? 표시해 두셨죠? 두 개. 첫 번째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 두 번째가 상장법인 주식.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단기매매증권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8번으로 가보니까 장기투자 목적에서 단기매매 목적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매매증권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야? 매도가능증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얘 단기매매증권인가요? 아니죠. 그럼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 그럼 끝인 겁니다. 그럼 얘는 매도가능증권이라서 수수료를 더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서 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처음 봐도 풀지.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자산을 샀는데 수수료가 들었다. 그럼 그 수수료 A에 붙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8번은 됐고 그 다음에 7번만 보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뭐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샀잖아요. 단타로 샀어도 그 배당 기준일에 갖고 있으면 배당은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시세가 좀 오르는데 뭐 우리랑 상관없고 어쨌든 지금 배당을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230 들어왔죠? 그럼 대변에 기분 좋잖아요. 실제로 받았죠?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생각해 보면 저 법인이 나한테 돈 주죠. 그럼 원천징수를 원래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우리 법인이죠? 그러니까 야 원천징수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 받았다고 그러면 맞추실 수 있겠죠? 그럼 그냥 최근에 나왔어서 그냥 낸 건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가 10분 쉬고 3시 5분부터 볼게요.